우리 아이만 뒤처지지 않으려면 사교육과 선행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었죠. 저도 주변 어머님들 얘기를 자꾸 들으면 귀가 팔랑거리고 불안해지니까. 어쨌든 들리잖아요. 뭐 대치동 애들은 초등학교 때 어디까지 한다더라. 뭐 과학고나 영재고 준비하는 애들은 어디까지 한다더라. 내 아이가 좀 더 처진다는 얘기를 들으면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6살, 7살이랑 같이 봤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보다도 점수가 낮았어서 사실 조금 내가 너무 늦게 했나? 너무 늦었나? 약간 불안하기도 했고 더 일찍 시작했었어야 되나라는 그런 후회도 좀 있었고.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학은 조기 선행은 물론이고 초등 5, 6학년 시기에 가장 많은 선행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어 역시 유아 영어 학원의 인기가 이어지고 중학교 이후 입시 공부 확보를 위해 선행 시기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죠. 점점 더 빨리 돌아가는 선행학습의 쳇바퀴. 빨라지는 학습 시기만큼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걸까요? 그 효과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중학교 1학기 거를 하고 있어요. 중1 거 이해 못했는데 계속 중1 거 하라고 해가지고 선행을 하고 있어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거 복습을 하고 중학교 1학년 2학기 걸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거까지 왔어요. 이제 곧 2학년 1학기 선행이 끝나가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거요. 중2학교 2학년 1학기 거 정도 나왔어요. 3학년 1학기 거는 살짝 이제 배웠고 중학교 3학년 1학기랑 2학년 2학기 같이 나가고 있어요. 기본기를 점검하는 1교시, 사고력이 필요한 2교시, 각각 40분씩 2차례 시험을 치르는데요. 참여한 학생들은 현재 수학 선행을 하는 초등학교 6학년 41명입니다. 시작 전부터 우리 학생들 조금은 긴장한 모습이네요. 자, 그러면 시험 시작할게요. 11시까지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많은 학생이 중학교 과정의 수학을 선행한다고 합니다. 과목의 중요도도 높고 미리 한번 봐두면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죠. 과연 생각하는 것만큼 수학 성적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대다수의 학생이 시험을 조기에 마쳤습니다. 학생들 표정이 밝은 걸 보니 1교시 시험 제법 잘 본 것 같네요. 그 기분 그대로 2교시까지 이어가며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아이들 표정이 어쩐지 진지하다 못해 심각해 보이기까지 하네요. 지금 뭔가 잘 안 풀리는 걸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시험 종료 10분 전입니다. 시험 종료 10분 전입니다. 아직 한 명도 먼저 나가지 못했습니다. 시험이 종료되었습니다. 모두 쓰던 필기도구 내려놓으시고 맨 앞장으로 펴서 잘 놔둬주세요. 잠깐 자리에 앉아 있을게요. 1교시와는 사뭇 다른 풍경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바로 나가고 싶었어요. 제 인생에서 최고로 어려웠어요. 2교시는 아예 다 못 풀었어요. 좀 대다수를 못 풀었죠. 절반. 네. 제가 한 게 뭔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많이 실망했어요. 1교시에는 그게 되게 쉬워가지고 2교시도 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와, 이건 진짜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조금 슬펐어요. 학생들이 1교시에 비해 2교시가 어려웠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문제 수준 자체는 1교시와 2교시 모두 뭐 그렇게 아이들이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교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이들이 단답식이나 뭐 배운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풀 수 있는 어떤 선다형 같은 익숙한 문제 형태라면 2교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왜 그렇게 되는지 말로 설명해야 하는 어떤 서술형이나 논술형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문제 형태고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1교시, 2교시 문제 점수 차가 굉장히 벌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 1교시와 2교시가 모두 끝나고 바로 채점을 해봤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일 1교시 평균은 80점대, 2교시 평균은 25점대로 2교시 평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또 1교시에서는 평균 이하의 점수도 꽤 눈에 띄었습니다. 1교시에 100점을 맞았는데 2교시의 점수가 낮다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단순히 답을 맞힐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풀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못하는 거죠. 조금 가벼운 학습,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수학 겉핥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이거를 배워서 대충 내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는 아는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만 활용된 형태가 주어졌을 때에는 이제 대답을 못하는 거죠. 저는 선행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내가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게 구해야 하기 때문에 라고 적은 아이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제대로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할 수는 있지만 왜 그렇게 구해야 하는지는 설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들께만 시험 점수를 공개했습니다. 뭘 푼 거야 이거? 뭘 푼 거지? 어떻게 푼 건지? 생각보다 낫네요. 우리 아이가 기분은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분을 못 따라갔나? 네. 조금 충격. 제가 생각했던 기대보다 많이 낮아요. 이거 만족할 수 없는 점수인데. 열심히 더 열심히 해야 지도를 해야 되겠네요. 되겠다라는 생각을. 네. 현타가 왔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걸 계속 이렇게 가도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항상 어떤 딱 그 벽이라는 게 저도 느껴져요. 아이가 이 정도 수준까지는 해결해낼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아이가 힘들어하는구나라는 게 매번 계속 보여왔거든요. 이 질문 기억하십니까? 부모님들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과감하게 그만둘 것 같다가 30.3%, 자녀의 의견에 따른다가 28.5%,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계속 시킬 것 같다가 24.2%, 효과가 없지만 불안한 마음 때문에 시킬 것 같다가 17%, 계속 시킬 것 같다가 41.2%가 나왔는데요. 왜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선행은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진도를 예를 들어서 1학년 거까지 했다, 2학년 거까지 했다, 3학년 거까지 했다가 명확하게 눈에 보여요. 근데 현행은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로는 깊이가 깊어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커지고 조금 하다가 깊이 있게 못 들어가고 바로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서 진도 나가면 1학년까지 끝냈다, 2학년까지 끝냈다, 이게 되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게. 초등학교 애들이 빨리 선행해가지고 3번씩 4번씩 코스를 겪어서 성공했다. 100명이 그랬는데 100명이 성공했냐? 저는 10% 안 된다고 봐요. 그 성공한 아이들이 90%는 다 망해요. 근데 언론에 뜨는 애들은 다 성공한 애들만 뜨는 거죠, 사례로. 학원의 본질은 잘하는 친구들을 더 잘하게 해주거나 현상을 유지해주는 이제 그런 건데, 농담 삼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적은 상위권이 내주고 중하위권은 학원의 운영비와 선생님들 그런 급여를 담당하고 있다고. 모두가 똑같은 성과를 낼 수는 없는데 무엇이 우리를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걸까요?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1교시에는 높은 성적을 받았지만 2교시에는 낮은 성적을 받아 편차가 심한 학생이었는데요. 하온입니다. 지금 복습 중인데 원래 중학교 2학년 1학기를 끝내고 이제 2학기로 넘어가려는데 선생님이 복습을 한 번 더 하자 해서 중학교 2학년 1학기 처음부터 지금 복습하고 있어요. 일단 그 숫자의 크기를 비교하려면은 지수를 다 똑같이 일치시킨 다음에 열심히 하는 하온이가 아빠도 대견하고요. 순서대로 초등학교 한 그 저학년 때부터 하온이가 이제 수학에 좀 어려움을 느꼈을 때마다 제가 이제 질문했을 때 이제 좀 답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보상도 해주죠. 얘들아 이제 게임하자. 아빠가 세팅 다 해놨으니까. 동생은 신났네요. 알지 얘들아, 1시간만. 응, 하랑아 뭐 할까? 펜슬? 1시간. 저희들 어렸을 때 보면은 뛰어놀고 재밌게 놀 때인데 이렇게 대치동에 와가지고 고생을 하는 걸 보니까 이른 나이에 조금 약간 숨통이 너무 막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하온이 마음은 아빠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더 컸어서. 왜?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다른 애들은 지금 공부하고 학원 가고 있을 것 같아서 약간 나중에 중학교 가서 뒤처지면 어떡하지 생각이. 그 지난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재밌게 저랑 같이 했어가지고 지금 갑자기 마음속으로 계속 이 생각을 하는데. 아빠는 당황스럽습니다. 재밌어하는 줄 알고 있었고. 저는 교육 채널 보고 있습니다. 교육 채널이요? 네. 고등학교 가서 얼마나 힘든지 주로, 그리고 학원을 선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예, 요즘 뜨거운 감자여서 특히 수학 같은 경우 지금은 세상이 정말 좋아져서 정보의 바다예요. 온 가족 동상이몽. 하온이네는 긴급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지금 하온이가 수학을 일주일에 3번을 나가고 있고 한 번 갈 때마다 한 3-4시간씩을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수학 학원을 더 추가하게 되면 하온이가 혼자 공부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그건 좀 좋지 않은 방법 같다고 아빠를 얘기를 했던 거거든. 저게 문제가 좀 쉬웠고 저 살짝 난이도만 높이면은 바로 무너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실력을 쌓을 수 있을 만큼 학원을 다닌 다음에 실력이 쌓이면은 제가 알아서 공부를 하면서. 빽빽하게 타이트하게 매일매일 다니고 있잖아 현재조차도. 근데 여기서 학원을 더 늘리면 하온이가 번아웃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 어떤 애는 학원 숙제 때문에 4시에도 잔다 했는데 저 정도면은 좀 낫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이제 하온이가 좀 공부에 대해서 흥미를 잃게 되고 번아웃이 될 게 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문제를 좀 많이 풀고 그 원리까지 정확히 알아내서 쉽게 빠르게 이렇게 풀어서 어떻게든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수학학원 하나밖에 안 다니고 있어서 수학을 좀 더 늘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바로 대치동으로 오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었는데, 근데 이제 지인 중에서 어차피 교육에 관심이 있으면은 바로 최상급 학군지로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조언을 해줬고, 처음에는 그 조언을 듣고 나서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바로 너무 빅 점프를 해서 가는 건 아닌지 이런 부담감은 좀 컸었는데, 학군지로 이사했지만 고민이 끝나는 건 아니었죠. 전화 상담을 받아보니까 기본기가 많이 없고 부족한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저학년 친구와 같이 수업하는 반을 권하시더라고요. 대치동 와서 이 정도로 선행을 많이 나가는 곳인 줄 파악 못하고 그냥 왔기 때문에 저도 조바심이 나긴 했어요. 하원이는 잘 적응했을까요? 일단 네, 적응한 것 같아요. 다만 아이에게 맞는 학원이 어딘지 계속 찾아줘야 되는 게 제 임무인 것 같아요. 특히 수학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EBS를 찾아주셨을까요? 고민 많습니다. 고민이 많습니까? 네. 하원이가 생각했을 때는 뭐가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생각을 하는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럴까? 그냥 안 풀리면은 짜증나요? 대충 10분 정도 생각하다가 그냥 다음 문제로 그냥 넘어가는.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풀이에 대한 어려움을 털어놓는 하원이. 너 테스트 받았었잖아, EBS에서. 그치? 그게 딱 기준이 딱 그거야. 안 풀리는 거를 힘들어해. 안 풀리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니까 지금 요 기본 개념까지는 되는데 좀 생각하는 문제에서 많이 힘들어지는 거거든. 김포에서는 아직 6학년 진도였는데 고등학교 진도 나가는 중이래. 이게 훑고 있는 거야. 그래놓고 어머니 이렇게 훑어버리니까 선행학습이 이렇게 엉망으로 하니까 애가 조금이라도 응용된 문제를 못 풀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 선생님 우리 애는 아직 심화과정 안 들어갔어요. 이래. 심화과정을 들어가면 심화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닌데, 수학 공부를 안 한 건데, 고민을 안 한 건데, 학원을 안 다녀서 그 코스를 안 밟아서 수학을 못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전 국민이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냥 이상해진 거예요. 아무도 수학 공부를 한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냥 생각 많이 해보면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게 수학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아요. 뭔가 독특한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내가 시골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대치동에만 가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그게 아무리 설명해줘도 지금 이상하게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5학년 때 대치로 넘어오고 나서 상대적으로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수학에 기가 좀 죽은 느낌? 좋아하는 방법은 점수만 잘 나오면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 점수 잘 나오는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습 방법을 좀 바꿔보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것처럼 지금 레벨 테스트 예약한 거 다 취소하시고요. 어머니 잘 이 들으셨죠? 정도면 된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때 하는 거지, 현재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생각하는 연습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레벨 테스트 100번 해봤자 어렵게 되면 당연히 못 풀 거고요. 그거 가지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아이가 저녁 먹고 있는데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근데 결국에 엄마 저 수학학원 하나만 추가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은이가 직접 추가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아이가 머리를 쥐었다면서 나는 바본가 봐, 멍청인가 봐, 이렇게 안 풀려 굉장히 슬퍼하는 거예요. 정상입니다. 그게 다 풀리면요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요. 정말 그게 다 풀리면요. 학원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학원이 다 되는 게 아니라 학원은 아무것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학원에 대한 그 만능주의를 없애셔야 된다니까. 학원은 아무것도 만들어주지를 못해요. 대부분은 자정작용이라 그러잖아요. 스스로의 힘으로 풀려요. 내가 지금 선행학습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정복할 때 필요한 시간은 어차피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를 끝내고 잔다라는 느낌으로 네 스스로가 자기주도학습 그러잖아. 하원이 스스로가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되게 괜찮은. 하원이 같은 경우는 딱 하나 그냥 공부하는 방법, 수학 공부가 뭔지를 약간 오해하고 있었던 측면이 많이 강해서 공식을 아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 방식을 아는 게 아니라 온전히 아는 거. 왜 그런지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능력.
최소 공배수의 개념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2와 8의 최소 공배수는 니은자를 그려서 4, 32, 4, 2, 8 여기 있는 게 최대 공약수, L자로 곱하면 최소 공배수. 이걸 개념 그리고 끝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왜 L자로 곱한 게 최소 공배수가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지수 로그를 배울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약수 배수의 개념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니까 생각이라는 걸 시작할 수 있거든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는 거지 최대 공약수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개념은 그거예요. 그게 완벽해져야 되는데 보통은 선행학습을 하면서 그 작업을 50%, 70% 정도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이 됐을 때 자기는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구멍 뚫린 건 스스로는 인지를 못하니까 점점 어긋나는 거지. 아, 나는 응용력이 없나 보네. 왜 안 그러지? 아, 심화과정 수업을 안 들어서 그런가 보네. 심화과정 어디 뭐 대치동에 가서 또 들어야겠네. 계속 그런 식으로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후에 그때부터 수학 공부하면 돼요. 컨설팅을 한 이후에도 엄마의 불안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향 파악하고 오는데 나는 그냥 왔죠. 대치? 좋은가 보다. 2개월마다 설명회 처리 오거든요. 2개월마다? 네. 분기가 2개월마다 또는 3개월마다. 그래서 그 홈스 속에 내가 잘 중심을 잡아야 될 필요는 있어. 다 들을 필요는 진짜 없거든. 전국에 한 40만 학업의 끝이 대학 입시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쟁 사회에서 부모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정승재 쌤이 학원 설명회 그만 다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마냥 불안해요. 대치동 왔는데도 왜 불안할까요? 학원이 이렇게 많은데 맞는 학원이 어딘지 뭐 다 다닐 수도 없고 앞으로도 얼마나 다녀야 될지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엄마들 다니는 학원은 없나요?